매일같이 드시는 약,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죠. 그런데 만약 이 약들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복용하는 약들이 가진 숨겨진 위험, 바로 약물 때문에 생기는 신장 손상에 대해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요일별로 정리된 약상자를 열면서 오늘도 건강을 챙겼다 하고 안심하시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 이 약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 믿음 뒤에 우리가 어쩌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26%.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병원에서 갑자기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 즉 급성 신장 손상 사례를 분석해보니 그 원인의 최대 26%, 그러니까 4건 중 1건 이상이 바로 우리가 먹는 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높은 좀 놀라운 수치 아닌가요? 네, 이걸 바로 약물 유발성 신장 손상, 줄여서 DIK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항암제나 강력한 항생제 같은 약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수많은 약들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바로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약이 어떻게 우리 몸의 핵심 정수기, 바로 이 신장을 공격하는 걸까요? 마치 범죄 현장을 분석하는 수사관처럼 약물이 신장을 공격하는 5가지 주요 경로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약물은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신장을 공격하는데요. 첫째, 신장세포에 직접 독을 퍼붓는 방식이 있고요. 둘째, 신장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혈액 공급을 확 줄여버립니다. 셋째, 약물 찌꺼기가 뭉쳐서 결정을 만들고 신장 내부의 미세한 관들을 꽉 막아버리기도 하죠. 넷째, 심지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체계가 갑자기 신장을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주 작은 혈관에 피떡, 즉 혈전을 만들어서 혈액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공격 방식 중에서 특히 교활한 게 바로 이 혈류 방해입니다. 건강한 신장은요, 피가 들어오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의 압력을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약들이 이 완벽한 균형을 깨트려버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NSAIDs는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꽉 조여버리고요. 어떤 고혈압약 AC 억제제나 ARB는 반대로 나가는 혈관을 활짝 열어버리죠. 생각해보세요. 들어오는 물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구멍은 커진다? 그럼 신장 내부의 압력이 뚝 떨어져서 필터 기능이 거의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약물이 만나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트리플 웨미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치명적인 삼중고죠. 몸의 수분을 빼는 이뇨제, 나가는 혈관을 열어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약, 그리고 들어오는 혈관을 막는 소염 진통제. 이 3가지가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급성 신부전 위험이 무려 30% 이상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 나라의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데이터는 우리 미래를 비춰주는 수정 구슬과도 같거든요. 일본의 신장 조직 검사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물 때문에 신장이 손상되는 발생률이 70대에서는 20대에 비해 무려 3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났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약물에 대한 신장의 방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손상이 일어나는 부위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혈액을 걸러주는 핵심 필터, 사고체가 망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미세한 관인, 세뇨관과 그 주변 조직이 손상되는 경우도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약물이 신장의 특정 부위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곳곳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는데요. 일본에서 신장 필터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부실라민이라는 류마티스 약이 지목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서양 데이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결과거든요. 어쩌면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적, 환경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의 방대한 부작용 보고 데이터를 싹 다 분석해보니 모든 결과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즉 다약제 복용을 하는 어르신들이 약물로 인한 신장 손상에 가장 위험한, 가장 취약한 그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 집 약 상자에도 있을지 모르는 약들, 바로 주요 용의자들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죠. 고혈압약은 특히 몸에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와 만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인 스타틴은 드물긴 하지만 근육을 손상시켜서 나온 독소가 신장을 막을 수 있고요. 요즘 많이들 쓰시는 당뇨나 비만 치료제, GLP-1 계열 약들은 직접적인 독성은 없지만 심한 구토나 설사로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지방 흡수 억제제는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이고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는 신장 안에서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숨겨진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속이 쓰릴 때 많은 분들이 드시는 위산 억제제 PPI입니다. 이 약이 현재 약물로 인한 급성 간질성 신염, 즉 우리 면역계가 신장 조직을 공격하게 만드는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 약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그냥 알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신장을 지킬 수 있을지 그 예방법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신장 보호 계획입니다. 첫째, 내가 무슨 약을 왜 먹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절대 의사와 상의 없이 마음대로 약을 끊거나 조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시면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만약 내가 먹는 약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의사에게 불필요한 약을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분석의 목표는 약에 대한 공포를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인식하고 더 안전하게 약을 사용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드시는 약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의 다른 얼굴을 알고 늘 경계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위험을 아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일 뿐이죠.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에게 물어볼 단 하나의 질문을 마음속에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 제가 먹는 이 약들이 제 신장에는 괜찮을까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